코인계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때아닌 겨울이 찾아왔죠. 그 덕인지 연일 코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넘쳐날 정도로 코인에 대한 열기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식을 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열기는 단순한 관심의 수준을 넘어 코인 가격이 바닥을 쳤고 이제 다시 오를 것이다 같은 비트코인 바닥론 같은 말을 하며 다시금 코인으로 대박을 노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코인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가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때문인지 투자의 티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곤 하는데, 문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건 가볍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따면 누군가가 돈을 잃을 수 있는 점이 투자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희망적 사고를 하기에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이야기보다 돈을 번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기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들죠. 게다가 요즘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집 사기도 힘들고 출산은 꿈도 못 꾸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꾸며 로또를 사보지만 꽝이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귀가 자꾸 솔깃해지잖아요. 더욱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고 보다 보니 단순히 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에 대한 친숙함이 상승하는 단순 노출 효과로 인해 복권 당첨 같은 어딘가의 먼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고, 거기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정말 불합리하게도 익숙하고 친숙한 것은 좋은 것이라는, 대상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저 자주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상승하고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머릿속 공식이 합쳐져 코인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이나 가치에 대한 확신 같은 논리적인 이유 없이 그저 익숙함만으로 안전할 것이다, 나도 투자가 가능하고 나도 저들처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리죠. 이러한 상황에 포모 증후군, 즉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더해져 남들이 다 코인으로 돈 벌 때 뭐 했느냐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초조해지다 보니 코인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버려 코인에 투자하게 되어버리죠. 즉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자주 말하니까, 익숙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같은 생각들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사람들을 코인 시장에 뛰어들도록 만들어요. 문제는 이렇게 투자의 티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코인을 시작해버리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아는 것이 별로 없기에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코인이 신경 쓰이며 코인 생각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루 종일 오로지 코인만 생각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지치고 정신력이 떨어지게 되어 판단력이 흐려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저런 상황이 되기 전에 조금만 따고 빠져나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쉬었으면 애초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없겠죠. 이러한 상황과 가장 비슷한 예시로 도박 중독이 있는데, 생각외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중에 돈을 크게 땄던 사람들도 많아요. 가지고 있던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을 정도로 벌었던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단지 돈을 땄기에 자기의 생각, 방식이 맞는다는 생각이 커져버리고, 나는 딸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도박판에 자기 발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 도박판에서도 만에 하나 억에 하나 다시금 돈을 따더라도 결국 또다시 돌아가기에 최종적으로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운이 좋아서 돈을 딴 게 아닌 자신이 돈을 땄기에 나는 도박을 잘한다는 믿음, 즉 일어난 일에 대해 원래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후 확신 편향과, 만약에 도박에서 지더라도 사실 자기의 실력이 없었다는 생각보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면 이라는 사후 가정사고에 빠져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끝까지 본인 잘못은 없거든요. 그저 아쉽게 못 따거나 내가 잘해서 땄을 뿐. 이런 사후 확신 편향과 사후 가정사고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심리 중 하나예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인식이에요. 코인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다, 그때 샀으면 지금 나도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같은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기에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기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혹은 더 떨어졌더라면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봐봐 내가 옳았지? 안 사길 잘했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과거의 기회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도박이나 코인뿐만이 아니라 그때 더 공부할 걸, 그때 더 운동할 걸, 그때 그거 투자할 걸 등등 참 많은 것을 우리의 뇌가 써먹고 있어요. 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운동 안 하고,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공부 안 하고, 투자해야지 하면서도 투자 안 하고 있는 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시간이 지난 후 오늘 돌아봤을 때 똑같이 과거의 기억에 대해 왜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했으면 지금 잘 됐을 텐데 하고요. 물론 이런 인식 왜곡으로 인한 이유 말고도 사람들이 코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식에 그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보통 두 종류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여주는데, 무조건 최대의 결과를 위한 결정과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위한 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걸 코인에 대입해보면 볼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봐야 하는 사람과 적절한 이익만 보고 빠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 즉 최대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이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덜 손해를 보기 위한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혹은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버티는데, 이러한 최대한의 결과를 원하는 심리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닌 손실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요.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제로 처분해서 손실을 현실로 만드는 고통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나는 코인 시장을 잘 알아 라던가 나는 다른 사람들 심리를 읽을 수 있어 같은 허황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자신의 투자 행위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나친 낙관이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그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코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과도한 예측을 하게 되어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물론 정말로 시장의 흐름을 본다던가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다든가 하는 투자 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사실상 코인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운이 따라주었을 뿐이고, 그 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투자에 좋고 나쁨은 없지만 코인 투자는 다른 투자들보다 좀 더 중독적 성향을 보이기 쉬우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이득보다 지금 눈앞에서 놓쳐버린 이득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보다 이익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손해를 봐도 코인판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도박 중독자와 같은 말로를 걸을 수 있으니, 코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부디 깊이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 끝없이 이어지는 삼천포 심리학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리학 관련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세요.